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3개월짜리 딸을 보내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교도소에서 3시간의 장례 참석을 조건으로 딸의 장례식에 참석한 어머니는 수갑과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마지막으로 딸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장례식 도중에 수갑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마닐라 톤도에서 총기류와 폭발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현재까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프레들리 아길라가 부른 바이안고, 즉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필리핀의 많은 네티즌들은 정부의 과잉 대응에 비난의 댓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18일은 고 지익주 씨 4주기입니다. 고 지익주 씨 4주기를 맞아 청와대 게시판에 필리핀 국가 권력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고 지익주 씨가 살해당한 지 4년이나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한인 750만 명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번 청원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모 선교사가 작성한 글로 지난 4년간의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고 지익주 씨 살인범이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요청으로 청원글과 함께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링크했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청원인이 20만 명에 도달하면 청와대에 공식 답변을 제공됩니다. 청원에 대한 링크는 댓글장에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이번 주 일요일은 고 지익주 씨 4주기입니다. 한인총연합회는 4주기를 맞아 온라인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한인총연합회 페이스북 또는 교민 SNS에 추모의 글을 게시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현재 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고 지익주 씨 미망인 최경진 씨에게 위로와 함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12월 24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상 사건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며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고발 사건에 한해 2개월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영유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내 중국과의 석유 및 가스 공동탐사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쿠시 장관은 6년간의 공동탐사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에너지부의 의견을 승인해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4년 영유권 분쟁이 악화일로를 걷자 남중국해 내 중국과의 석유 및 가스 공동탐사 조치를 중단했었습니다. 2018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남중국해 내에서 석유와 가스 공동탐사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의 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행정 절차 간소화 기관인 아타는 다음 달부터 필리핀에서 기업을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샵인 센트럴 비즈니스 포털을 전국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타에 따르면 비즈니스 지원자는 13단계로 비즈니스를 등록하는데 33일이 걸렸으나 CBP를 사용하면 단 한 번의 단계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하루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BP는 모든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위한 단일 사이트를 제공하며 이는 정부에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아타는 15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 기관인 아타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행정 간소화 정책을 위해 2019년 7월 출범했으며 사업 허가 및 승인을 위한 처리, 규정을 준수 및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고용부는 필리핀 정부가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13만스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대
137억 페소가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벨로 장관은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팀에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보조금에 대한 승인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현금 보조가 필요한 소기업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벨로 장관은 말하면서 손실을 입은 사업체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제한된 보조금의 대안은 정부 은행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수가 필헬스가 적십자사의 검사 비용에 대한 청구 비용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는 필헬스의 9억 3천만 페소의 미지급 잔액으로 인해 해외 근로자 및 의료 및 공무원, 지방정부에 대한 무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적십자사는 하루 10,000에서 15,000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필헬스 단테 지이란 사장은 미결제 잔액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긴밀히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15일 필리핀 식품의약국은 중국 시노백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이 필리핀에서 이르면 11월에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선별 과정의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으며 시노백은 3상 임상시험 정식 신청서를 2주 내에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필리핀 규제당국은 평가 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상시험 신청 검토 전문가 중 한 명은 시노백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완료됐으며 그 결과를 이미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태스크포스는 필리핀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금지를 10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왕복 항공권, 출발 24시간 이내 음성 항원검사 결과, 귀국 시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의무적인 격리 포함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하며 여행자 보험을 제시해야 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제 일반지역 사회격리 GCQ 및 수정된 일반지역 사회격리 MGCQ 지역 간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메트로 마닐라의 시민들은 다른 지역을 방문할 수 있으며 지방 시민들도 수도권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완화된 규칙으로 메트로 마닐라 사람들은 이제 시 외곽 지역으로 관광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목적지의 지방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여전히 제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방문객은 방문을 위해서는 건강진단서 또는 여행 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무역산업부는 여행사가 GCQ 및 MGCQ 하에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행사의 예약 서비스 및 관련 활동은 GCQ 지역은 50%, MGCQ 지역은 100%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역부에 따르면 여행 관련 산업군이 카테고리 4에서 카테고리 3으로 재분류되면서 제한이 완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국민들이 외출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더 높은 연령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두테르테 행정부는 연령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MGCQ 이하 지역에서 닭싸움에 대한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닭싸움 활동은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GCQ 이하 지역에서는 경마 관련 장외 발매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투개 사육자와 경주마 관계자들은 닭과 경주마가 비만해졌다고 경기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핀은 어제 2261명 추가 확진자 발생에 이어 오늘 3139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35만 1,7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00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까비떼 206명, 리잘 175명, 라구나 138명, 일로일로 126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경증 환자는 84.7%이며 무증상 환자는 10.8%입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64%로 2,023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권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31%로 621명, 깔라바라존 479명, 서부 비사야 214명이 14일 이내 확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근로자 5명이 발생했으며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3명이었습니다. 어제 14일 이내 확진자는 1,921명이었습니다. 어제 50명의 사망자에 이어 오늘 34명이 추가로 사망해 6,531명으로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사망자는 1명이 발생했으며 전체 34명의 사망자 중 9월 사망자는 9명, 10월 사망자는 17명이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786명으로 총 29만 4,865명이 회복하였으며 회복률은 83.8%입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625 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6원 40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56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15번째 태풍은 필리핀 해상을 벗어났습니다. 내일 메트로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8분, 일몰은 5시 35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